빚을 내서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제2금융권의 산업별 대출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은 줄줄이 예산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. 강 기자, 네. 우선 자영업자 대출 쪽부터 이야기를 해보죠. 네. 대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? 네,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산업별 대출금은 12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이란 저축은행과 농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보통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. 예. 이는 지난 2008년 1분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. 6월부터 DSR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가계대출이 줄어든 대신 자영업자들이 기업대출을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특히 도소매, 숙박, 음식업종 등 대규모 자영업종 대출금은 6조 4천억 원 늘었는데요. 예. 지난해보다 12.1% 늘어난 것으로 역시 최대 증가폭입니다. 문제는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 용도로 빌린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인데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. 네,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고 있죠. 네, 세금과 연금, 보험료와 이자처럼 매달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이 비소비 지출 부담이 25%를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커졌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농업 가구를 뺀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%는 월 소득의 25.4% 수준을 이 비소비 지출로 부담했습니다. 평균 금액으로 봤을 때는 34만 원 정도였는데요. 비소비 지출이 13.4% 늘면서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인 4.3%의 한 3배 정도 수준을 웃돌았습니다. 이렇게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. 특히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, 사업소득세, 이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7만 5,900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 사업소득 감소분은 상당 부분 정부 지원금이 보존해주고 있습니다. 올 3분기 소득 하위 10%의 이전 소득은 65만 7,900원으로 근로소득의 이 4배를 넘어섰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소득층은 버는 돈은 줄고 네. 주는 만큼 정부가 더 보전해주고 이런 그렇죠.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정부 예산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로 정부는 올해 책정한 기초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9월 예비비에서 1,253억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. 예. 올해 본 예산 편성 때 2조 원가량을 늘렸는데 기초연금에 사실상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를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렇게 쓰기로 실제로 했고요. 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, 중견기업에 1인당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은 올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하지만 여러 기업들이 너도나도 신청하면서 5개월 만에 예산이 바닥났는데요. 현 정권에서 크게 확대된 현금성 복지 사업이 줄줄이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하는 양상입니다. 네,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올해 예산이 이미 바닥났습니다. 지난달까지 올 예산 2조 8,188억 원이 거의 소진된 건데요.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% 정도 인상됐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데다가 실제로 안정자금이 부적절한 업체에 줄줄 쓰였던 경우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정부합동조사 결과 올 1월에서 7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실제로 9만 5천 건, 환수조치 금액만 335억 원에 달했습니다.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 원 정도로 일반 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. 이렇게 이 전문가들은 복지사업 규모가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매년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럼에도 이 정부는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